Thanks Ben, thanks Stephen. Yes, game 2 of pre-season. 눈물이 진짜 제가 막 터져갖고 그냥 그렇게 막 진짜 숨 넘어갈 듯이 진짜 울었던 적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토트넘의 시즌 두 번째 프리시즌 경기에서 손흥민은 과거와 조금은 다른 페이스를 보였습니다. 과거란 정확히 그가 프리시즌 호날두로 불렸던 함부르크 시절입니다. 캡틴의 프리시즌은 10대 유망주 시절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베리발의 부상 때 그의 옆을 지키던 캡틴의 모습이 함부르크 시절 팬들에게 눈물나는 장면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들에겐 익숙하겠지만 트위터의 해외 팬들에겐 뒤늦게 조회수 1000만에 육박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제목은 잔인한 이 세상에서 언제나 친절을 택하라입니다. 한국 팬들에겐 익숙한 손흥민의 클립이 쌓여있지만 일부 해외 팬들에겐 낯선 모습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특히 경기장에서 경쟁하는 손흥민만을 기억하는 해외 팬들에겐 흥미로운 비하인드 영상이었습니다. 축구 선수의 친절은 어떤 의미에서 여유의 동의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데뷔한 선수들, 특히 시즌을 앞두고 치열한 주전 경쟁 속에서 반드시 감독의 마음에 들어야 하는 선수들은 매 순간 전투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는 베리발이 그랬습니다. 그는 프리시즌답지 않게 상당히 전투적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베리발은 유르고덴스의 아이돌이었습니다. 팀 공격을 이끌었고 스웨덴의 전국구 스타가 되었으며 2006년생 프로 데뷔한 18살 유망주들은 보통 주전이 아니라 발롱도르 같은 가장 원대한 꿈을 품곤 합니다. 같은 시기 입단한 그레이는 언론 앞에서 꿈은 발롱도르와 잉글랜드 대표팀 캡틴이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베리발의 환경은 불과 몇 개월 사이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런던에 입성했고 토트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유르고덴스에서 그는 이미 스타였지만 토트넘에서는 신입생에 불과하고 클럽에는 그보다 유명한 선수들이 가득합니다. 잠재적 포지션 경쟁자에는 벤탄쿠르, 비수마 사르, 메디슨 등 자국의 대표급 선수들이 즐비합니다. 베리발은 원점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유르고덴스 비디오만으로는 토트넘의 개막전 선발 명단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프리시즌 두 번째 경기 휘슬이 울리자 그는 유르고덴스 정규 시즌과 흡사한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전급 선수들에게 어제 경기가 컨디션 점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면 베리발의 시즌은 이미 개막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활약했습니다. 지난 시즌 토트넘이 가진 문제점 중 하나는 골키퍼가 시작한 빌드업이 최전방에 연결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상대의 압박에 고전할 때는 시즌 초반엔 공미 메디슨이 최후방에 지원을 나가 볼을 운반했고 메디슨의 부상 이후에는 손흥민 같은 최전방 공격수들도 하프라인을 넘어 내려오곤 했습니다. 어제의 베리발은 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현대 축구 최대의 격전지인 허리에서 볼을 소유했고 운반했으며 토트넘이 자랑하는 날개들에게 연결시켰습니다. 같은 날 투입된 주전급 미드필더들이 다소 정제된 움직임을 보인 탓에 그의 경기력은 더욱 스포트라이트가 가해지는 착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쓰러졌습니다. 부상입니다. 프리시즌의 괴물이 찾아왔습니다. 주전 경쟁을 펼치고 있는 어린 선수들의 프리시즌의 가장 거대한 위기는 동료 경쟁자가 아니라 언제나 부상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토트넘에도 경험자가 있습니다. 손흥민입니다. 본인의 선수 생활 초기 가장 끔찍한 기억으로 표현한 바로 그날입니다. 시간을 돌려 2010년 손흥민의 프리시즌은 눈부셨습니다. 그는 분명 2군 선수였고 경험을 위해 1군 프리시즌에 합류한 대타급 멤버였지만 대반전을 거듭합니다. 2010년 8월쯤 그의 득점수는 무려 8개였고 세계 4대 스트라이커 반니스텔로이와 팀 내 공동 1위에 올라서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당시엔 지금만큼 손흥민 팬들이 많진 않았지만 인터넷 카페에서 유망주의 팬들은 이미 빛나는 미래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시즌 개막 전에 손흥민이 나타날 것이란 기대감, 어쩌면 개막 선발 정도가 아니라 분데스리가에서 10득점은 터뜨릴지도 모른다는 설레발, 심지어 누군가는 그 이름을 꺼내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입니다. 프리시즌 호날두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그 용어가 미래엔 프리시즌 한정이란 의미가 담기며 퇴색되었지만 최초에는 영예였습니다. 메시와 호날두가 발롱도르 2파전을 펼치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연일 싸이월드에 자신의 득점을 자축하며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반니스텔로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초등학교 때
코찔찔 흘리면서 맨유에 있을 때 보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이렇게 골 찰 수 있다는 자체가 진짜 꿈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후반만 뛰었는데 6대0 대승했다. 형아가 다시 두 골을 폭발했다. 4게임에 7골인가? 프리시즌 득점 선두다. 반니보다 앞서고 있다. 화요일에도 다시 한 골만 부탁해요. TV로만 보던 반니 스텔로이를 만난 자체가 신기하다던 어린 소녀는 어느덧 반니와의 득점 경쟁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친구들은 이제 반니도 너한테는 안 된다며 너스레를 떨었고, 손흥민은 반니 형이 누군데 그런 소리 하면 혼난다며 친구들을 귀엽게 말리고 있었습니다. 반니 형이 손흥민 기를 살려주기 위해 봐주고 있다는 친구의 말에는 봐주나보다 슬픈 애라는 숨은 경쟁심 또한 보이기도 했습니다. 함부르크의 10대에게 먼저 말을 건 선수는 놀랍게도 반니였고, 대사는 너 박지성을 알고 있나였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박지성과 반니가 뛰는 맨유의 경기를 보고 자란 소년이 반니 본인에게 박지성을 아냐고 듣게 된 순간이 얼마나 영화 같은 장면일지 상상되시나요? 나는 이러한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도움을 손흥민에게 전해주고 싶다. 반니의 손흥민을 향한 애정은 초월적이었습니다. 스트라이커의 왕 중 한 명이었던 반니는 손흥민을 후계자로 성장시켰습니다. Super Spieler, super Talent und ich freue mich, dass durchgekommen ist, so jung und so gut schon ist und ich hoffe, dass er schnell wieder fit ist, dann können wir zusammen viel Spaß haben auf dem Platz. Okay? 반니에게 재능이 있다는 말을 들은 손흥민은 즉시 싸이월드를 통해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게 나 맞아? 정말 맞는 거지? 영광입니다. 고등학생의 나이다운 후일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첼시와의 프리시즌이 찾아왔습니다. 그 시절 축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맨유를 응원했던 초등학생 팬들에게 푸른색 첼시는 빌런이었습니다. 미래의 그 푸른 군단의 보스 무리뉴와 손흥민이 사제지간이 될 거라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손흥민은 어린 시절 우상 맨유의 반니와 그 첼시를 상대하게 되는 또 하나의 영화 같은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대팀엔 역시 그 시절의 슈퍼스타 드록바가 여전히 존재했고, 무대는 무려 스탠포드 브릿지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42분 결승골을 터뜨리며 영화의 주인공에 올라섰지만 심금을 울리는 진짜 스토리는 종료 직전 히카르도 카르발료의 파울에 의한 부상이었습니다. 경기 직후 손흥민은 부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록바와 유니폼을 교환한 이야기와 득점을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머리에는 개막전만이 가득했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뇌의 조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특이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그의 상태는 왼발 골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개막전 데뷔는 그렇게 허망하게 무산되었습니다. 프리시즌에 활약했지만 개막 이후 잊혀지는 이군 선수는 지구상에 살 수 없이 많습니다.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어린 소년이 부상 회복을 한다고 해서 돌아갈 자리가 애초에 존재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암흑이었습니다. 매일매일 분데스리가를 꿈꾸며 득점을 터뜨리던 소년의 원대한 희망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강제 종료되었고 TV를 통해 개막전을 지켜봤습니다. 미래의 손흥민은 당시의 부상을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의 옆에 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반니 스텔로이입니다. 그는 어느덧 세계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선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 이게 그냥 타박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진짜 너무 아팠던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딱 갔는데 이게 뼈가 이렇게 툭 부러진 게 이렇게 돼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근데 그날 또 저희 팀 전체로 사진 찍는 날이었어요. 제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조금 닦고 있는데 갑자기 반니 스텔로이가 딱 들어오더니 정말 명언을 한번 빡 날려주니까 눈물이 진짜 제가 막 터져갖고 그냥 진짜 그렇게 막 진짜 숨 넘어갈 듯이 진짜 울었던 게 진짜 처음이었어요. 아, 우리는 너를 기다리겠다. 소년에겐 돌아갈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릴 적 영웅이 보증해 주었습니다. 10월 개막이 한참 지나서 손흥민은 2군이 아니라 1군 경기장에 복귀했고 그토록 꿈꾸던 분데스리가 선수가 되었습니다. 14년의 시간이 지나고 소년은 어느덧 캡틴이 되었고 그때의 반니 스텔로이처럼 경험과 영광을 가득 쌓았습니다. 팀에는 또 다른 10대 선수들이 감독의 눈에 들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자신처럼 베리발은 프리시즌 경기 중 쓰러졌습니다. 손흥민은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베리발의 옆을 지켰습니다. 누군가에겐 경기 중 일어나는 단순한 상황에 불과하지만 손흥민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쓰러진 베리발에게서 함부르크의 소년이 오버랩되었고 그 옆을 지키는 손흥민은 반 니스텔로이 같아 보였습니다. 기억은 시간이 흐르면 추억이 되고 가끔은 아련해지기도 합니다. 어제가 그랬습니다. 베리발의 부상 정도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만약 그가 개막전 출전이 어려울 만큼이나 큰 부상이라면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있다면 그때 손흥민이 다가가 건넬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우린 너를 기다리겠다. 우리라는 단어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감정을 일으키고 내 편이 있다는 안심이 들고 혼자가 아니란 위로가 됩니다. 손흥민은 수많은 타인들을 우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었습니다.